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마사의 적폐청산, 가해자 처벌, 문중원 열사 2주기 추모 투쟁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마사의 적폐청산 시민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추모 투쟁 문화제를 마냥 추모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중원 열사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열사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처벌 없이 열사의 명예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 처벌 없이 유족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추모와 함께 투쟁의 결의를 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투쟁의 결의를 많이 함께 결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외칠 구호 두 가지만 같이 하고 투쟁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가해자를 처벌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마사의 적폐를 청산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마사의 적폐를 청산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추모 투쟁 문화제를 하고자 합니다. 투쟁 문화제는 마사의 문중원 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배 노동 열사들이 노동과 인권의 존중을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민중은혜를 하고 추모 투쟁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열사들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다지면서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영원한 민중의 노래 인물의 행진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가해자를 처벌하라! 투쟁!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모만이 아니라 투쟁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열사가 돌아가신 100일 동안 동료들과 시민들, 유족들이 싸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마사의 대부 심사와 같은 것이 비리가 없도록 선착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수들과 말갈리스들의 인권이 조금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도 제대로 징계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멉니다. 마사회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수와 말갈리사들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 싸움에 2019년, 2020년 올해까지도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사가 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투쟁을 결의하는지 공공운수 노조 현정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투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투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사정신 이어받아 마사회 적폐 끝장내자! 마사회 적폐 끝장내자! 마사회 적폐 끝장내자! 투쟁! 문중원 열사 2주기에 바칩니다. 문중원 열사 2주기에 24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추모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폭로하고 산화하신 지 내일이면 2년이 됩니다. 문중원 열사는 경마기수의 열악한 현실, 조교사에게 찍히면 말을 탈 기회가 얻을 수 없어 조교사의 부정경마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현실, 몸이 아파도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악천후에도 말을 타고 달려야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사는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조교사 개업은 마사회의 높으신 어른들과 그런 적폐들과 친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스스로 명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열사가 죽음으로 알려내기 전에는 기수는 그저 경마에 꽂힌 줄로만 알았습니다. 조교사와 기수는 감독과 선수와 같은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마사회는 경마 운영에만 관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사가 죽음으로 알려낸 사실들로 인해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14년간 7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이면에는 사람 죽이는 공기업 한국마사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추운 겨울 내내 100여일에 가까운 시간을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싸웠습니다. 열사를 광화문에 모신 채 100여일 그 모진 겨울을 유가족들은 온전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대 동지분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100여일의 투쟁 끝에 제도 개선 등 마사회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심 선고 결과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차마 전합니다. 열사를 추모하는 이주기 문화재가 단지 추모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다시 투쟁을 결의해야 되는 문화재가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투쟁을 다시 이어받을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14년간 7명의 목숨을 끊도록 만든 그 마사회의 구조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중원 열사 투쟁 과정에서 또다시 그런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낸 마사회 적폐들에 대해서 결코 그 자리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이 반드시 응당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항소심 투쟁 그리고 남은 투쟁을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받아안고 싸우겠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기업,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은 경연진들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가 제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적폐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초겨울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 문중원 열사를 추모하고 마사회 혁신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함께 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부산 동지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2년이 넘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고 문중원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부산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 문중원 열사가 남긴 마사회 적폐를 철폐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을 동지들한테 다시 한번 결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해자가 척벌될 때까지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 참 든든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노조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열사의 유족들이 상경투쟁을 하는 동안 묵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오체투지와 단식을 함께 했던 동지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투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이주기 추도식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조금이라도 유가족들이 위로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가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재판 과정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사회가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저희 시민대책위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시민대책위가 고발한 사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재판, 그 증거를 마사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재판부도 문제가 있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세우고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할 마사회는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문중원 열사 아버님과 공공호 순호조 그리고 시민대책이 함께 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직무대행과 경마처장, 인사노무처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과태료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떠한 처벌도 마사회 내에서는 김용철의 두 사람에게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긴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직무대행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매우 형식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그 면담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동지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사실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쟁하는 것, 투쟁을 통해서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유가족들, 또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 아마 평생 잊지 않고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마사회는 장례를 치렀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만만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그 끝을 낸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마사회에 그리고 이 정부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문중원 열사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사회 적폐청사 시민대책위원회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이 싸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사회 적폐청산 반드시 쟁취하자! 마사회 적폐청산 반드시 쟁취하자. 반드시 쟁취하자. 투쟁! 네, 힘차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찬 투쟁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쟁의 끈을 놓았다고 저들은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저도 재판정에 있었는데요. 증거가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볼 수 없다라는 재판관의 무죄 선고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황은 있는데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마사회는 또한 중징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중원 열사가 돌아가시고 함께 싸우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항소심 투쟁을 할 것인지 우리의 투쟁의 결의를 함께 듣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발언으로 권영국 변호사님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화문에서 눈물 흘리던 유족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월 17일 또다시 유족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재판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판결 결과를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모두가 채용 비리에 대한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꽤 많은 여러 가지의 허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판결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가름할까 합니다. 괜찮죠? 우선 지난 2019년 11월 19일 새벽 5시경에 고 문중원 님이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 채용 비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인 조교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선고 판결 선고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지난 12월 17일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교사는 기술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조교사 선발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사업계획 발표 및 면접을 거쳐 그 합격 여부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고득점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2차 사업계획 발표 및 면접에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본부의 김영철 경무처장이 심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조교사 한 명의 정년도래로 결혼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9년 예상되는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조교사 채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 김용철 심사위원장과 친분관계에 있던 기수 2명이 김용철 심사위원장에게 사업계획 발표 초안을 송부하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이 2명에게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하거나 알려주었습니다. 2명의 기수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이것을 발표해 1, 2등의 평가를 받은 결과 조교사와 예비조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지원했던 문중원 열사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사위원장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묻고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 발표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시험 답안지를 유출한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시험 답안을 알려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온 것이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 2018년 8월에서 11월 사업계획 발표계획 초안을 검토해 주겠다고 할 무렵
아직 2019년도 조교사 선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선발 업무 방해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장은 디자인에 좀 더 신경 쓰라, 변화를 주어라 는 등의 격려 내지는 추상적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김용철 위원장의 조언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 아니어서 위계로 조교사 선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외피만, 외면만을 본 매우 형식적인 껍데기 판결이었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는 정년을 맞는 조교사가 있어 관련자들은 선발 공고가 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내정자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재판부는 관가해버렸습니다. 둘째, 심사위원이 기대하는 방향 제시가 곧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관가해버렸습니다. 셋째, 조교사 채용 심사에서 문기수가 외부 심사에게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내부 심사위원에게는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또다시 묵과하고 말았습니다. 심사위원이 기대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것, 이것은 명백하게 답안지를 유출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정년을 맞는 조교사가 있고 내년 정도면 조교사를 선발할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단지 날짜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교사 선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실체 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까? 진실을 외면한 1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서 공소 유지를 부실하게 했던 검찰에 대해서 똑같이 규탄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체 진실을 반영하고 마사회의 채용 비리를 이제 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실에 입각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영국 변호사님 말씀대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을 보아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공정성, 적정성을 어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시 적폐들이 살아날 그 힘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문중원 기수는 개인사업자로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였습니다. 마사에서 기수면허권, 갱신권, 조교사 개혁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노동권, 적정한 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중원 열사의 투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리고 마사에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함께 싸움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결의한 노동자들을 함께 모시고 투쟁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의 주원돈 부경주회장님, 부산 경남 경마공원 지부 안영구 부지부장님,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최현진 동지 투쟁의 결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문중원 열사 2주기 추모 문화제 발언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문중원 열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각오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마사의 부경지의 제장 투쟁으로 인사드리십니다. 투쟁! 저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조경시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8만 평의 그 넓은 공간에서 저희 사무실과 문중원 열사가 생활하던 공간은 불과 100m도 되지 않았습니다. 열사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말을 조련하고 오는 모습을 종종 보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열사 숙소 앞에서 경찰차가 서 있는 날이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 문중원 열사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무죄 선고받은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 개장 후 지난 14년 동안 모두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이없게도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더 이상 문중원 열사의 죽음과 같은 나오지 않기를 우리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 그리고 마피아 조직과도 같은 더러운 마사의 놈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싸워서 열사가 남긴 일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과 한숨을 거두고 투쟁대오를 단단히 세웁시다. 열사정신 개성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게 다시 머리띠를 묶어서 일어나 봅시다. 죽음의 책임자들이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마사의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않으며 노동 존중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마사의 내 경마산업 관련 노동자는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적폐 세력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국마사에 내에서 일을 하는 우리 노동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 분열되지 않고 크게 하나로 뭉쳐 싸우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한준도 안 되는 한국마사의 내 적폐 세력 우리가 투쟁으로 드러냅시다.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동지들, 산자들의 투쟁으로 열사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주기를 맞이하여 문중원 열사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한국마사의 부경지의 동지들도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불평등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비리와 특권,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된 부산 경마공원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를 영원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마공원 부지부장 안영규입니다. 투쟁을 하겠습니다. 투쟁! 세월이 벌써 흘러 중원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주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때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너무 황당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사회는
불의를 고발한 중원이에 대한 감추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 가슴이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중원이 묘소에 갔지만 중원이한테 할 말이 없어 미안하고 안타까워 묘소 근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드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이상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계속 싸워서 가해자들이 벌을 받기를 바라며 앞장서겠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벌써 2명의 조교사들은 마사를 대부를 다시 받겠다고 오픈하겠다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중원이의 자리였습니다. 중원이가 조교사가 되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는 반드시 중원이가 되어야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지금처럼 중원이를 잊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지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부양지회 지회장 최현진입니다. 투쟁! 네, 저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원래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는 전부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절반을 뚝 잘라서 대리점을 만들고, 대리점 제도가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그 20년 동안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어느새 개인 사업자다, 그리고 사장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 원한 거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소장들은 저희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어느새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비인격적인 대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2016년, 2015년 말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저를 포함한 임원 3명은 바로 해고되었고, 그래도 노동조합이 와야 되지 않자 현대자동차 자본은 가입한 조합원들을 색출하여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그 이후에는 노동조합 가입한 조합원이 1명만 있어도 그 대리점들을 타겟으로 잡아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폐업된 대리점이 10여 개에 이르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된 조합원만 200여 명에 이릅니다. 문중원 열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현대차에 의해서 저희가 집단 해고가 되었고 기획 폐업이 되었고, 그리고 위장 폐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과 검찰, 노동부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역 옆에 저기 조금 떨어진 곳에 중앙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 전 저희가 친 농선 천막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수비대리점 조합원들 5명이 1년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로 대리점이 폐업되었고 현대자동차가
원래 대기점을 폐업하면 거기에 근무하던 조합원들, 비조합원들 가리지 않고 인근으로 고용 승계를 해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전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모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너무 억울하여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일해오던 그 일 계속하게 해달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도 필요 없고 정규직도 필요 없다. 그냥 일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1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그러하듯이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처한 현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저희 고용이 생존권이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구호 하나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사회는 가해자를 처벌하라. 가해자를 처벌하라. 가해자를 처벌하라. 투쟁! 네, 세 분의 투쟁 발언 정말 고맙습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열사는 가셨지만 그의 삶과 그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모 공연을 해주시기 위해 꽃다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꽃다지 공연을 보기 전에 한번 뒤 좀 돌아보십시오. 가득 채웠습니다. 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초를 들고 하늘의 별이 된 문중은 열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 반드시 마사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초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님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마사회가 우리가 투쟁을 놓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때까지, 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함 한번 외치고 추모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의 적폐를 청산하자. 열사의 영원이다. 마사의 적폐를 청산하자. 네, 뜨거운 박수로 꽃다지의 추모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꽃다지입니다. 일단 추모 공연을 하기 전에요. 힘차게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내게 투쟁의 이 길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새날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린 싸워야 하네. 지난 밤도 어느 이름 모를 거리에서 죽도록 맞고 터져 돌아와 잠이 들었지. 공포 속에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어른들도 총을 들고 아이들도 총을 들고 멍하니 꼭두각시처럼 죽은 자들의 전쟁터로 걸어가네. 멈출 수 없지. 살기 위해 싸워야 한대. 학교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은 내 친구야. 돈과 돈 속에 나를 죽이고 돈과 돈 속에 내 꿈을 죽이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다 잠겨 네가 사는 게 내 운명이야.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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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판단할 권리는 내게 존재하지 않았어. 학교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은 치솟아 무릎 하지. 돈과 돈 속에 나를 죽이고 돈과 돈 속에 내 꿈을 죽이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다 잠겨 네가 사는 게 내 운명이야.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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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마지막 준비한 노래 주문인데요. 아신 분은 힘껏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되어야 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같이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가운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가운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사람이 영혼성을 갖는 건 두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거나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문중원 열사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이 부조리한 마사회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리가 없고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원했기에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도 오늘도 너무나 많은 유족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102일 동안 유족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었지만 아직 처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사의 유족들이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유족들을 모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의 아버님 문근옥님, 열사의 부인 오은주님, 열사의 장인 오준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네, 힘찬 박수로 문중원 열사가 떠난 그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그 따뜻한 곁에 서겠다고 투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서겠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문중은 열세 아버님, 문근호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피가 몸에 흐르는 멈추는 동안까지 이 은혜의 감사함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은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가 하늘의 별이 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의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눈물보단 단단함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빠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 시우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아빠를 살 수 있는 아빠 가게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한없이 아이들이 가엾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며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긴 유서를 남기고 아픔을 혼자 안고 떠난 뒤 아직도 저는 남편의 고통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의 1심 재판이 허망하게 무죄로 일단락되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는 저를 포함한 저희 유가족 모두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마사회와 재판부의 분노도 컸지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남편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마음에 미안함이 너무 컸습니다. 밤새 마르지 않은 눈물을 흘리며 제 자신을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싸워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족들과 그리고 남편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이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듣지 않고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긴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문중원 기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묘비에 제가 써놓은 문구 중에 하늘의 별이 된 당신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내 우리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춰줘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별이 된 문중원 기수가 찬란한 빛을 내 여러분 가시는 그 길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멀리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위로로 저는 다가오는 12월 10일 김용균님의 3주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00일간 잡아주신 손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꿀잠에서 나눠주신 따뜻한 밥과 온기 가득한 보금자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중원 열사의 장인이신 오중신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함께 오체투지도 하면서 문중원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분입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중훈이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비스켓 하나를 훔쳐도 법의 대가를 받습니다.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는데 그 답안을 보고 제출한 자와 자들이 무죄를 받았다는 소리에 저 역시 1심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판결은 아닙니다. 중훈이가 먼저 간 영혼들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할 말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죄값이 없다는 것은 마사회의 70년의 전통일까요? 왜 이렇게 마사회는
설홍성 같은 방어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심을 해본 결과 70년 넘게 쌓아온 보이지 않는 검은 돈의 유력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곳에서 무려 7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책임자 처벌이 없이 죽은 자들의 잘못설로 돌린다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며 마사회 전체 구조적인 갑질이며 70년 동안 내려온 구시대적인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정부 관료들 등은 정치판에서 마사회의 입금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년 동안 축적해온 검은 돈으로 그 검은 돈을 죽음을 부르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의 입막음을 용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으면서도 이름까지 호명한 김용철을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검은 돈의 유력은 재판까지 농락을 하고 있는 지경이며 마사에만이 존재하는 법을 만들고 칼날에 춤을 추는 기수 마필관리사들입니다. 내 동료가, 내 후배가, 내 선배가 죽었는데도 마음대로 조문도 못하는 세상, 이것은 탄압입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총과 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며 마사회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코 인권 탄압이며 탄압을 이기지 못해 자결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방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또한 검은 돈의 유력인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울산에 있는 모 자동차 회사에서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상상도 못할 회사의 존폐 위기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인권의 탄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마사회를 정부가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이대로 끝나야 됩니까? 죽음의 경주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계인권위원회에 고발하고 이 사건을 세계재판에 회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죽어 영령들에게 명예회복을 꼭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참여연대와 민주노총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은 이 사건은 정부의 정확한 판단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에 회부해서라도 마사회의 인권 탄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죽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마사회를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투쟁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사의 염원을 이루겠다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권력은 언제나 돈 있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마사회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으로 휘둘렀을지 짐작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2년 6개월이 선고되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또 분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 2월 문중원 열사의 추모 공간을 감염병 예방법을 이유로 그 핑계로 무너뜨리려는 걸 막으려다 기소된 비정규직 김수홍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중원 열사 투쟁에 함께했고 감염법 위반법, 예방법 위반이라고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대검찰청에 항의하고 수없이 싸웠습니다. 법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싸워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연대로 다시 한번 문중원 열사의 항소심을 제대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의 공동소집권자이기도 하고 아사히클라스 비정규직지의 지회장이기도 한 차은호 동지를 모시고 투쟁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 범죄자 이재용은 석방하고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은 22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징역형을 구형한 이들을 동지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검사와 판사는 국민들이 위임한 엄중한 법 집행을 대신해서 하는 이들입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스스로 권력화되었습니다. 이들이 권력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문중원 열사의 재판처럼 수많은 재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옥에게 5년 6개월을 마음대로 구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행위에 있어서 검찰과 판사의 불량한 판결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뭐길래 막가는 이들의 행태에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17명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노동부, 검찰, 국회, 청와대 앞에서 목 놓아 외친 싸움이 전부입니다.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어떠한 업무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구형한 이유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구형한 이유는 감히 비정규직 주제에 검찰청 앞에 와서 집회하고 검찰청 로비에 들어와서 검찰총장을 만나자고
눌러 앉아 있고 이런 행위들이 검찰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과하게 권력을, 과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김수옥은 괘씸죄를 적용한 겁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리고자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잘못된 구조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우리 정부가 이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저들이 내리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문중원 열사가 눈을 온전히 감을 수 있겠습니까? 2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들은 최소한 이 행정부가, 사법부가 조금의 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히 투쟁 7년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는다고 제가 웃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된다고 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시면 하늘에서 봤을 때 적폐청산 가해자 처벌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의 의지가 열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유족들의 마음이 온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더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불빛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네, 초를 글자 빈 곳에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위에서 보면은 적폐청산 가해자 처벌이 보일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실 분은 초를 올려주시는 후 이 무대에 올라와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글자가 보입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투쟁도 남았습니다. 김용균 투쟁 때 우리 다시 한번 노동자의 목소리를 저 부패한 권력들에게 보여줍시다. 외칩시다. 함께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불평등한 세상 바꿀 수 있는 그 날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을 것입니다. 네, 초를 다 해주셨나요? 다 해주셨으면 네, 마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었죠. 적폐청산 가해자 처벌입니다. 네, 우리 오늘 구호 외치고 추모투쟁 문화제를 마치겠습니다. 열사의 영혼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하자.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족 여러분도 감사합니다.